안녕하세요. 저는 휘문고 국어를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휘문고 아이들 내신 경향하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 어떻게 준비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비대면이라서 제가 마스크 벗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휘문고는 아시다시피 모든 과목이 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남자 애들이고 이과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 국어 과목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휘문고 이제 내신 경향을 보시면 네, 여기 개수를 보시면요. 객관식이 21문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답형이 8문항 정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두 개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 정도 이제 문제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1문항이 60점이고 서답형이 8문항 정도에서 40점, 그래서 100점 만점 들어가거든요.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얘예요. 서답형인데요. 여기는 정말 이렇게 단답식도 있지만 길게 서술해야 되는 서술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 휘문고의 서술형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 남고 같은 경우에 조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기가 많기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면 보기가 거의 한 2개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기가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조건이 딸려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조건에 맞춰서 써라. 그 조건 조항을 한 3-4개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시험지를 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보이시죠? 이게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가 보기 1, 보기 2, 그 다음에 조건 해가지고 한 페이지를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아이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꼼꼼하게 읽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남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선택지가 있을 때 그냥 선택지를 눈으로만 읽어요. 절대 연필 표시 안 하거든요. 거의 필기를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필기 양이 여자애들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에서는 제가 이제 공학까지 마라, 여자애들한테 밀린다라고 말을 하는 게 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작품별로 막 이렇게 써머리 하잖아요. 써머리 하고 자기가 또 색깔 다르게 하고 필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자애들은 그런 걸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답형이 길게 들어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객관식도 하나도 표시도 안 하고 그냥 답만 체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습관을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선택지가 이 문제부터가 고등학교는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문제가 1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자체가 거의 2줄 가까이 빡빡하게 채우죠. 그러면 문제가 길다는 얘기는 조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를 읽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눈으로 씩 한번 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창출을 하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해서 여기다 밑줄을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 못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부터 이렇게 끊어서 조건이 몇 개가,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몇 개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읽는 게 좀 정독하는 게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보는데 선택지에서도 뭐 엄청나게 빨리 풀어요. 애들 보면은 그냥 씩씩씩 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선택지 자체도 끊어가지고 조건들이 몇 개 들어왔는지, 조건이 거의 2-3개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해야 돼요. 맞니 안 맞니 동그라미 해가면서. 이 습관들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내신에서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휘문 같은 경우에도 1, 2등급 아이들은요, 실수의 차이예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지만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퍼펙트에게 다 준비를 해서 들여보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느 만큼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인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연필을 들고 밑줄 쳐가면서 끊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데, 얘네는 어쨌든 보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는 보라고 보기라고, 제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해요. 보기가 뭐냐? 보라고 보기야 라고 하면서 보기를 정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 두 번째 보기를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조건, 여기까지 읽었는데 조건을 빠뜨려갖고 감점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2점이라도 감점이 당하면 그냥 등급은 확확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휘문 아이들이 거의 1등급은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엔 1학기는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아이처럼 국어 어려워하고 좀 성적이 낮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상위권 애들은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뭐 2개 틀렸어요. 그럼 어떨 땐 3등급 막 이렇게 뜨거든요. 4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어쨌든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다 100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유형이 이제 휘문고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훈련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서다평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네 학교가 그냥 시험지를 띡 보면은 교과서에 되게 충실하게 내네. 외부 작품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훑어보면 메인 작품들이 다 교과서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를 통해서 외부 작품을 넣어요. 그래서 보기 자체에다가 보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죠. 그래서 외부 지문이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외부 작품이. 그래서 외부 작품이 안 들어온다? 절대 아니고 외부 작품은 보기나 또는 선택지 있잖아요. 선택지를 통해서 외부 작품은 들어오는데 이 보기에 좀 어려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시험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같은 거 반영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도 이제 독해를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골고루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일단 메인 단어는 교과서에서 충실하게 집어넣는 편이어서 기본 작품에다가 외부 지문 들어오고 만약에 모의고사 들어온다 그러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 들어옵니다. 자, 2학기도 거의 이제 문법에다가 비문학, 고전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1, 2학기 다 문법은 들어와요. 앞에는 문법이 그런데 얘네 교재 자체가 문법이 좀 다른 학교랑 좀 달라요. 커리 자체가. 그래서 뭐 1학기는 의문이고 2학기는 중세국어다. 얘네도 그렇게 배우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들어오는 작품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얘네가 쓰는 교과서 자체가 작품이 좀 특이한 작품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다루는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문법이 들어오면 그게 좀 어렵게 들어와요. 아주 세부적으로. 그래서 얘네가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뭘 하냐면 문학과 독서를 하게 돼요. 2학년 때는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독서를 하고 3학년 때 언매를 하는데 언매와 화작을 하는데 다른 학교는 이제 언매나 화작 중에 선택을 해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언매와 화작을 하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들한테 이제 고전 문학, 뭐 고전 심화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라 하는데 이과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고전 문학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올해도 보면 언매나 화작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해서 이걸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2학년 때는 문학과 독서 이렇게 되는데요. 얘네가 전반적으로 여기 언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언매는 아이들이 이제 1학기까지는 내신 준비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기존에 뭐 수특에서 우리가 했으면 그 정도로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 문제가 어마어마해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내요. 그래서 1학년 때 문법도 들어오는 게 다른 학교에 비하면 좀 더 까다롭게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이 이제 그 오답률이 되게 많았던 문제가 뭐냐면 미덥다요. 미덥다라는 그 어휘 자체도 아이들이 뜻도 모르거든요. 근데 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파생어인데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안 해주셔도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렇게 바운더리를 넓혀가지고 다 해줘야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빠지는 거 없이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2학기에 이제 문법은 중세국어인데요. 중세국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세국어가 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현대 문법을 섞어요. 문제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문법에서 어느 파트냐면 조사와 어미 파트, 그 다음에 접사 요거예요. 조사, 어미, 접사를 현대문법의 조사, 어미, 접사와 중세국어를 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저희 겨울방학에 2월까지 문법을 중세국어까지 짚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2학기니까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복습이 들어갈 거예요. 여름방학에 이제 중세국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겠죠. 그런데 요게 여름방학이 길어봐야 4번, 그냥 빡빡하게 채워봐야 5번이에요. 그러면 한 4번이라고 친다라면 요 4번에 뭐 할 거냐면 2학기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 지금 겨울방학에 마무리한 거를 다시 한번 여름방학에 2학기 그 중간 기말을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얘네도 고전문학 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은 좀 꾸준하게 나오는 편인데 고전문학이라고 해가지고 딱 작품이 나오는 건 2학기에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요. 요 여름방학에는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휘문고반으로 들어오면 개강이 되면 이걸 깨트리지 않고 쭉 가는 정규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한 휘문고가 그 다음 시험까지 한 길게는 3주 아니면 2주의 텀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내신학원은 그냥 휴강을 해버려요. 그럼 어머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특히 숙제가 없으면 그걸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노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3주의 텀이다 그러면 국어 같은 경우에 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굉장히 막 애같아 하시는데 정규 수업이 좋은 게 뭐냐면 그 휴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다음 시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들을 다시 수업을 하고 수능 수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신하고 그다음에 수능 수업, 개념 수업이에요. 하고 또 내신하고 이렇게 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도 이걸 깨트리지 않고 휘문고 반으로 가서 2학기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 교과서에 필요한, 얘네 교과서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 2학기 중간기말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서 빡빡하게 채워서 4주를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겨울방학에는 그래서 좀 1년 동안 1학기, 2학기에 다 필요한 개념들을 이제 돌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비고일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드리셨을 거예요. 근데 휘문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해봤는데 얘네가 점점 1학기 때는 솔직히 그냥 교과서 위주로 해가지고 외부 작품 나올 거, 그다음에 보기 지문에 들어올 거 해가지고 이거 봐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2학기 가면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컬이 말씀드렸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2학년 때 가면 문학하고 독서만 보는데요. 이 독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이 주변 학교 거의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독서는 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휘문고가. 그래서 굉장히 길이도 길면서 이거는 비문학 지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비문학에 뭐 선생님들이 조금 다른 작품도 섞기는 하시는데 이 비문학 자체가 길이가 너무 길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제시한 교과 지문과 다른 지문을 연계를 하는데요. 다른 지문이 정말 어려운 지문들을 윤색을 하셔가지고 같이 묶어버려요. 해가지고 적용 문제를 내셨는데 어떠냐면요. 문제가 이렇게 반 페이지를 넘겨서 한 페이지에 거의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그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다 풀었다? 그러면 등급 나오겠네. 이 정도로 나오는 게 독서였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네, 문학 같은 경우에도 2학년 때 문학은요. 1학년 때 들어오는 문학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문학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알려준 것만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야, 이 개념이 나오면 얘도 다 맞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위해서 거의 10개의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이제 문학도 거기에서 이제 예외적인 어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렇게 같이 풀어내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가면 문학과 독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나마 1학년 1학기가 쉬운 건데 쉬운 만큼 100점이 나와야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나 실수 이런 거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개념 같은 걸 가져가셔야 되는 수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문법은 아주 탄탄하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8회에 걸쳐가지고 문법을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앞에라고 하면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끝에라고 말씀드린 게 중세국어예요. 여기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기를 다 짚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2학기 중세문법에 엮어지는 게 품사 파트거든요. 이 품사를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품사는 다시 저희가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짚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름방학에 품사와 중세국어 이렇게 2학기를 준비를 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얘네 학교 교재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타 출판사의 한 3종의 교과서의 문제를 싹 다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까지 그 다음에 휘문고의 기출뿐이 아니고 이 근방의 기출문제, 학교에서 기출됐던 문제까지도 저희가 숙제로 다 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학기를 개강을 했을 때 문제를 보면 이미 한번 푼 거고 그 다음에 익숙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렇게 그 심화 문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법인데 요거는요, 얘네가 뭐 이게 나와요라고 딱 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갖고 비문학 독해법은 독해법 자체는 한 2강 정도면 끝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수업 교재와 이거는 숙제가 나갈 거예요. 숙제로 나가는 그런 유형이라 보시면 돼요. 아이들 단락별로 핵심 요약시키고 그다음에 200자로 요약하고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건데요. 요거는 수업 중에 다룰 수는 없어서 독해법은 당연히 해주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숙제로, 과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2월 말까지 나갈 겁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저기 뭐가 떴나 본데요? PPT가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네. 네. 다음에 자, 현대시 독해법인데요. 지금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독해법을 이제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얘네 시험에 낯선 시로, 그러니까 교과서에 들어오지 않는 시를 선생님이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좀 시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시, 얘네들 작년, 재작년 요쯤에는 뭐 고정희 시에 이제 그런 고정희 시인의 그런 시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좀 이렇게 심오한 그런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 교과서에는 없는데 외부에서도 어려워서 수특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실리지 않은 그런 시들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걸 내신으로 내세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뭐 이렇게 독해하면 돼 라고 그냥 한번 쑥 독해를 해주시는데 그거를 저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거니까. 그래서 그 작품을 가지고 아주 그 자세하게 독해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들을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까지.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현대시 독해법이 빠질 수가 없어서 현대시도 작품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독해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밑줄을 쳐라 그러면 비문학은 어떻게 간에 이렇게 몇 개 밑줄은 치기는 해요. 근데 현대시 작품을 주고 야 시에다가 밑줄을 치고 문제에 대한 근거 잡아. 그럼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냐면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독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대시를 독해하는지 현대시도 입시예요. 저희는 이걸 감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시기 때문에 밑줄을 치면서 독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줄 치는 거, 그 다음에 무늬 치는 거, 무늬를 다 제가 알려줄 거예요. 각각의 무늬가 정해져 있는데 무늬만으로도 그냥 시가 읽혀요. 그래서 그 독해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 독해법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아무리 낯선 시가 들어와도 그냥 비문학을 읽듯이 그냥 줄줄줄 읽어내서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다. 요거까지가 이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현대시 이제 교재인데요. 교재도 문제보다는 자기가 손으로 써와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걸 연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고전시가 100편인데요. 저 100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전 어휘하고 개념 정리인데 요거는 빨리 해놓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고3 때까지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번 방학 때 당연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고전 시가가 예시로 들어왔을 때 또는 고전 작품을 만났을 때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름방학에도 다시 한번 돌릴 건데 여름방학에는 지금은 어휘를 외워가지고 개념하고 어휘를 외운 다음에 그걸 작품으로 역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외운 걸 이렇게 해독하는 거라고 해서 작품을 연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으로 가면 여름방학에는 뭘 할 거냐면 2학기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있잖아요. 그 작품과 묶일 수 있는 작품을 가지고 실질적인 작품을 가지고 여름방학에는 고전 시가를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지금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번 방학에 안 했다. 그럼 다음 겨울방학이라도 해갖고 빨리빨리 해놓으셔야 고3 가서도 애들이 힘들지 않아요. 이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가 가장 중요한 수업인데요. 문학 개념 수업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자, 시문학하고 산문문학의 개념인데 이게 100개와 80개예요. 모으면 총 개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계속 녹여서 수업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쫙 모아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한번 보여주는 것과 수업 시간에 찌끔찌끔 얘기해 주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이걸 모아서 항상 방학 때마다 해주거든요. 이거를 알고 가면 아이들이 문제가 선택지가 2개 남았어요. 3번과 4번 중에 찍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감으로 찍는 게 아니고 개념을 적용해서 얘는 이 개념과 이 개념이 맞지 않으니까 얘는 틀려 라고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 찍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게 이 개념 수업입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은 제 수업에서 매 방학마다 여름방학에도 해요. 당연히 개념 수업 하는 거. 왜냐면 아이들이 한 번 들어서 모르거든요. 하나의 개념을 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못해도 20번 이상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방학 때마다 계속 돌리는 고3 아이들도 계속 이 개념 수업을 가지고 수능 직전까지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해놓으면 아이들이 고2 가서 문학에 딱 내신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빛나라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 이거는 그 수업과는 별개로요. 그래서 수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면 저희가 겨울방학에 하는 수업은 일단 문법이 들어가는 거고요. 메인으로. 그 다음에 고전 그 개념 수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개념 정리가 요게 메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걸 메인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시하고 비문학 독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한 다음에 여름방학엔 말씀드렸듯이 고전 문학 파트하고 그 다음에 중세 문법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서 2학기를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정규 수업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이제 설명회는 저희가 3월 전에 내신 설명을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신이 진행되는지는 거기서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저만의 노하우가 뭔지는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1, 2월 수업이기 때문에 1, 2월 달에 필요한 수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정규 수업이고 이제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 있는데 요거는 어머니들 선택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모의고사 80분에 푸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80분 동안 아이들 오면은 80분 동안 문제 풀립니다. 동일하게. 저희 시간 동일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풀고 나서는 이제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분석표 보이시죠? 분석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표에서 자기 약점 유형만 이렇게 틀린 것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어머니들한테 찍어서 발송을 할 겁니다. 똑같은 거를. 그런데 보시면 되는 게 뭐냐면 점수를 보시지 말고요. 틀린 유형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2개가 과학하고 예술 지문이고 소설이에요. 문학 2개, 이제 비문학 2개인데 얘네 비문학이 갈래가 다르지만 들어오는 것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세부 핵심 내용 파악, 세부 정보 파악 들어가고 적용 문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각 파트에 들어가는 그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유형의 약점이 취약한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여기 보면 적용 문제거든요. 이게 비문학에서 3점인데 이것만 여지없이 틀린 애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안 틀려요. 그런데 요것만 틀려요. 그러면 얘만 잡아내서 개별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나서 저랑 오답을 하고 그다음에 약점 유형의 개별 과제가 나가는데 개별 과제는 한 50문제 정도로 구성이 될 거고요. 50문제면 50개의 지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문에서 요 유형만 따로 빼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지문을 50개, 문제 50개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다음에 들어왔을 때 모의고사 풀고 전주에 개별과제 확인하고 그다음 그 주에 또 개별과제, 약점 유형 가져가면 되는 거고 여기 모의고사에서 쓰는 모의고사는 뭐냐면 교육청 모의고사도 풀리고요. 그다음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좀 좋은 문제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사설 모의고사도 풀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기출은 아직 손을 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고1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동일하게 시험을 볼 거예요. 보고 나서 시험 점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학년이지만 다른 모의고사가 지급이 돼요.
개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맞춰진 그 등급에 맞춰진 그 모의고사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희 아이는 1학년이지만 뭐 1학년 거 다 풀었고 2학년 거 풀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판단해요. 풀려보고 풀어도 되겠다 하면 얘를 풀리는 거고요. 안 되겠다 하면 그 난이도에 맞춰진 수준에 맞춰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에서는 80분 동안 어떻게 하면 풀 것이냐, 그래서 푸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는 뭐냐면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노출되는 거잖아요. 80분을 앉아갖고 45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수도 가져가야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100점이에요. 자, 휘문고 아이들, 자, 모의고사 보고 나면 다음날 바로 학교 내에서 뜨거든요. 그러면 한 2개 정도 틀렸어요. 그랬는데 모의고사 2개 틀렸는데 1등급을 보장하지 못해요. 상위권에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점을 목표로 가져가야 아이들이 이제 거의 학교 내에서도 1등급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첫 번째 중간고사 내신에서의 100점. 그거를 위해서 겨울방학에 탄탄하게 가져가는 수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방학 때 오전 타임에 시험 시간이 8시 40분에서 10시까지잖아요. 이게 첫 번째 타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타임이 깔려 있을 거예요. 화수목에.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요건 소수 수업이기 때문에 한 10명 내외로밖에 진행을 못 합니다. 왜냐면 제가 1대1로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필수는 아니에요. 자, 요거는 저희 그 내신 대비할 때 자료인데요. 요거는 내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네, 이것도 내신 대비고요. 수업 구성은 3시간 수업입니다. 3시간 수업인데 뭐 제시 보고 뭐 테스트 보고 그러면 좀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수업 시간표는 지금 예비고일,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9시 반 타임이에요. 첫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화수목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휘문고를 단연간 해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출되는지 알고 지금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서 2달 동안 탄탄하게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자, 반이 구성이 되면 쭉 저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내신에서는 탄탄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 없이 그렇게 이끌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